새벽 2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105층 랜드마크 타워. 그곳의 주인이자 자산 2조 원의 신화 글로벌 호텔 체인 회장 강진혁. 모두가 잠든 시각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는 우연히 VIP 라운지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를 듣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통에서 나온 샌드위치 조각을 급하게 삼키던 한 청소부 여인. 더러워진 작업복, 한쪽 다리를 저는 초라한 모습.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진혁의 심장이 멎을 듯 내려앉습니다. 서연아, 너 죽었다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잖아. 8년 전 진혁이 가장 비참했던 시절. 그를 버리고 돈 많은 남자에게 갔다던 여자. 그리고 1년 뒤 사망 소식만 들려왔던 전 아내 윤서연.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왜 내 빌딩의 화장실을 닦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작업복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수첩 하나. 그 속에 담긴 피 끓는 8년의 진실.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랑의 정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들어보시죠. 2026년 1월의 서울. 영하 15도의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더 킹덤 타워. 국내 최고급 호텔과 오피스가 입주한 이 마천루의 꼭대기층 회장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진혁 42세. 밑바닥 흙수저에서 시작해 불과 10년 만에 글로벌 호텔 그룹을 일궈낸 입지전적인 인물. 냉철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경영 방식으로 얼음 제왕이라 불리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한 불면증이었죠. 회장님, 내일 조찬 회의가 있습니다. 좀 주무셔야. 됐어. 나가봐. 비서실장을 내보낸 진혁은 위스키 잔을 들고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 자신이 정복한 이 화려한 도시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술로도 달래지지 않는 쓰린 속. 진혁은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곳은 50층 VIP 라운지. 아무도 없는 고요한 로비의 소파에 잠시 몸을 묻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콜록, 콜록, 컥, 컥. 어디선가 억눌린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구석진 곳에 있는 VIP 전용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진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진혁은 발을 멈췄습니다. 낡은 회색 청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세면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탕비실에서 버려진 듯한 말라비틀어진 샌드위치 반쪽이 들려 있었죠. 여자는 누가 볼까봐 겁에 질린 듯 허겁지겁 빵을 입에 구겨넣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는지 가슴을 치면서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빵을 삼키는 모습. 진혁은 혀를 찼습니다. 우리 호텔 직원이 저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니. 당장 관리 업체를 호출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여자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죠. 절뚝. 대걸레를 집어드는 그녀의 손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기형적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심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길 때 오른쪽 귀 밑으로 보이는 길고 흉측한 화상 흉터. 잠깐, 저 흉터. 진혁의 뇌리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살던 달동네 월세방.
가스 폭발 사고가 났던 그날, 자신을 밀쳐내고 대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아내, 그 사고로 귀 밑에 화상을 입었던 여자. 하지만 그 여자는 진혁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자 가난이 지긋지긋해라며 이혼 서류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재혼한 남자와 미국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런데 죽었다던 그녀가 지금 내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 당신. 진혁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대걸레를 놓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거칠어진 피부,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잃은 눈동자. 하지만 진혁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서연, 자신의 전 아내.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버려진 걸. 서연은 진혁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감히 쳐다볼 생각조차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고개 들어. 나야, 강진혁. 서연의 몸이 석상처럼 굳어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의 눈이 진혁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공포, 당황,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눈동자에 휘몰아쳤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서연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청소도구함 쪽으로 몸을 숨기려 했죠. 진혁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돈 찾아 떠난 여자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던 여자가 왜 하필 내 건물에서 이렇게 비참한 꼴로 있는 건가? 죽었다며, 미국 가서 잘 산다며. 근데 꼴이 이게 뭐야? 내 돈 보고 다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얼쩡거린 거야. 진혁의 고함 소리가 라운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여기가 진혁 씨 회사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제발 그냥 가게 해줘요. 못 가. 설명해. 8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거야? 그 잘난 재혼 남편은 어디 가고 이러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주머니에서 띠링하는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구형 폴더폰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색이 되어 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진혁이 그 폰을 낚아챘습니다. 액정에는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성모병원 원무과 환자 김민주님 입원비 미납입니다. 내일까지 300만 원 납부 안 되시면 퇴원 조치됩니다. 김민준? 재혼해서 낳은 자식인가? 그 자식 병원비 벌려고 여기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어? 진혁의 비웃음에 서연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아들이야.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라고. 폰 줘. 얼른 달라고. 그녀는 악을 쓰며 진혁의 손에서 폰을 뺏으려다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작업복 안주머니에 있던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수첩. 그 사이로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왔습니다. 진혁은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깡마른 소년이 웃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항암 치료 중인 듯한 모습. 그런데 소년의 얼굴이 8년 전 진혁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쌍꺼풀 없는 눈매,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사진 뒷면에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 아빠가 지은 킹덤 타워 앞에서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겠죠? -7살 민준이가. 진혁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라니? 민준이가 내 아들이야?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드러난 것처럼 진혁은 쓰러진 서연을 내버려 두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8년간의 지옥 같은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진혁 씨가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간부전. 간 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진혁 씨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수술비는커녕 검사비도 없다. 2018년 6월, 내 간이 맞다고 한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다. 뇌사자 기증이라고 해달라고. 진혁 씨는 자존심이 세서 내 간을 준다고 하면 절대 받지 않을 테니까. 진혁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8년 전 기적적으로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서연의 간이었다고? 2018년 7월, 수술은 잘 끝났다. 하지만 진혁 씨 어머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다.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떠나라. 내가 있으면 진혁이는 평생 가난한 빚쟁이 아내 둔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는다. 수술비 내가 댄 걸로 할 테니 너는 돈 보고 도망간 나쁜 년이 되어라. 그게 진혁이가 너를 잊고 성공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8년 8월, 악역을 맡기로 했다. 진혁 씨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다. 돈 없는 거 지긋지긋해. 그의 무너지는 눈빛을 보는 게 지옥불에 타는 것보다 아팠다. 미안해 진혁아. 나를 미워해. 그 분노로 제발 성공해. 2019년 2월,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 진혁 씨와 헤어질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걸 몰랐다. 혼자 낳았다. 이름은 민준이. 진혁 씨를 닮아 너무 예쁘다. 2021년, 민준이가 아프다. 백혈병이라고 한다. 간 이식 수술 후유증으로 내 몸도 망가져서 공장 일을 할 수가 없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닥치는 대로 해야 한다. 민준이만 살릴 수 있다면. 2025년 12월, 진혁 씨가 지은 킹덤 타워 청소 용역 자리가 났다. 야간이라 힘들지만 그곳에 가면 진혁 씨가 숨쉬는 공간에 있을 수 있다. 가끔 멀리서라도 그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진혁은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난 8년 자신이 이 악물고 성공을 향해 달리는 동안 자신을 배신했다고 저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동안 이 여자는 자신의 간 절반을 떼어주고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르며 그 아이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내 건물의 화장실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꾸민 거짓말에 속아 그녀를 천하의 몹쓸 여자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연아. 진혁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뭉개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서연의 등은 너무나 작고 앙상했습니다. 진혁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청소복에서 나는 락스 냄새, 땀 냄새가 진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서 이 지옥을 견뎠어? 흐흐. 진혁 씨는 빛나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나 같은 건 짐만 되니까. 짐이라니. 내 생명을 살린 은인한테, 내 아들을 낳아준 아내한테 짐이라니. 진혁은 오열하며 서연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손. 이 손으로 8년을 버텨온 겁니다. 그날 밤 더 킹덤 타워에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초라한 뒷문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정문 가장 화려한 로비로 구급차가 들어왔습니다. 회장 강진혁이 직접 아내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진혁은
곧장 아들 민준이가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6인실 구석, 커튼 하나의 의지에 누워있는 창백한 소년.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팔을 보며 진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자 아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민준아, 내가 아빠야. 아빠, 정말요? 엄마가 말한 키 크고 멋진 우리 아빠.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진혁의 뺨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진혁은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두 사람을 지키겠다고. 2조 원의 자산, 회장이라는 직함, 그 어떤 것도 지금 내 눈앞의 가족보다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대한민국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진혁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단상에 선 그는 말끔한 정장이 아닌 며칠 밤을 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성공 신화 강진혁은 허상입니다. 제 생명은 8년 전 아내가 떼어준 간으로 이어졌고, 제 성공은 아내가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 떠나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제 건물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며 아들의 병원비를 벌고 있을 때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거만하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치는 가운데 진혁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자산의 90%를 희귀병 환우들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은 오직 제 아내와 아이에게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살렸듯 이제는 제가 그들을 살릴 차례입니다.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비난보다는 응원이, 조롱보다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강원도의 한 조용한 바닷가 마을, 작은 2층 집 마당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건강을 되찾아 머리카락이 보송보송하게 자란 민준이가 서툰 솜씨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직 다리를 조금 절지만 얼굴에 생기가 도는 서연이 앉아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바비큐를 굽고 있는 남자 강진혁. 화려한 킹덤 타워의 펜트하우스는 없지만 연기가 자욱한 이 마당이 그에게는 진짜 천국입니다. 서연이 다가와 진혁의 땀을 닦아줍니다. 여보, 안 타게 조심해요. 걱정 마. 내가 호텔 왕이었잖아. 고기 굽는 건 기본이지. 호텔 왕은 무슨. 지금은 그냥 민준이 아빠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손가락에는 10년 전 가난했던 시절 맞췄던 1만 원짜리 커플링이 다시 끼워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지만 비로소 사랑을 완성한 가족.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의 높이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닐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세요. 그 손이 당신을 살게 하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